정말 편의점에서 일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언제부터? 어머니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3주 전부터. 순간 아버지가 폭발했다. 3주 동안이나?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다. 위에 놓여있던 물컵이 떨어져 바닥에서 깨졌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가 말렸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진정하라고? 우리 아들이 3주 동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알바를 했는데 어떻게 진정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내가 아직 중학생인데 무슨 알바야? 공부해야 할 시간이잖아.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고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말해봐. 왜 이런 짓을 했어? 아버지가 소리쳤다. 학원도 빠지고 숙제도 안 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빠, 민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아빠는 무슨 아빠야? 부모를 속이는 애가. 그 말에 민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너 혹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돈이 필요해서 알바한 거야? 게임에 돈 쓰려고? 아니에요. 민수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멀쩡한 애가 부모 몰래 알바를 해? 중학교 3학년 민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아버지의 한숨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거실에서는 어김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번 달도 월급이 밀렸어. 회사 사정이 안 좋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이러겠어? 민수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이번엔 또 42만 원이야. 민수는 방으로 가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거실에선 아버지가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방에 들어가 교복을 갈아입으면서도 부모님의 대화가 계속 들렸다. 학원비, 생활비, 대출이자. 그 모든 걱정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학원비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민수는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수학과 영어 두 곳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42만 원. 그 돈이면 집안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는 무거웠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어머니는 괜히 반찬 투정을 했다. 민수는 밥을 넘기기가 어려웠다. 민수야, 학원 숙제 많지? 오늘도 늦게 올 거야? 어머니가 물었다. 네.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사실 민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며칠 전부터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를 봤기 때문이다. 중학생도 가능한지 몰래 알아봤더니 저녁 시간대에 2시간 정도라면 괜찮다고 했다. 시급은 9,000원. 일주일에 6일만 해도 10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편의점 사장님을 찾아갔다. 50대 남성인 사장님은 민수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학생, 중학생이지? 부모님은 아시나? 네, 아세요. 용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는 거짓말을 했다. 응. 그래도 공부에 지장 없을까? 시간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인데. 괜찮아요. 학원 끝나고 시간이 있어요. 사장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일주일만 해보자.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이렇게 민수의 아르바이트가 시작되었다.
첫날은 떨렸지만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2시간이 지나고 받은 18,000원을 손에 쥐었을 때 민수는 뿌듯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님께 친구랑 있다가 왔다고 말했다. 방에 들어가 번 돈을 책가방 깊숙한 곳에 숨기면서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1달만 아니 2달만 해서 부모님께 드리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서 있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고 집에 와서는 숙제할 시간도 부족했다. 그래도 민수는 참았다. 부모님의 걱정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가방 속 돈이 조금씩 늘어갈 때마다 민수는 언젠가 부모님께 이 돈을 건네며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상상만으로도 힘든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편의점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민수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매일 저녁 7시 30분이면 학원을 나와 급하게 편의점으로 향했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처음 며칠은 아드레날린으로 버텼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 무엇보다 힘든 건 수업 시간이었다. 1교시 수학 시간, 민수는 어김없이 꾸벅꾸벅 졸았다. 전날 밤 편의점에서 돌아와 겨우 숙제를 시작했는데 피곤함에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버린 것이다. 김민수, 일어나. 수학 선생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수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반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요즘 왜 이러니? 집중 좀 해라.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쉬는 시간에 친구 지훈이가 다가왔다. 야, 민수야. 요즘 너 왜 그래? 맨날 졸고 숙제도 안 해오고 그냥 좀 피곤해서. 학원에서 뭐 하길래 이렇게 피곤해? 너희 학원 몇 시에 끝나? 민수는 대답을 피했다. 거짓말을 하자니 마음이 무거웠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점심시간 담임 선생님이 민수를 불렀다. 선생님은 30대 초반의 여교사로 평소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으로 유명했다. 민수야, 선생님이 보기에 요즘 내가 좀 이상해.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해오고. 무슨 일 있니? 선생님의 따뜻한 시선이 민수를 더욱 부담스럽게 했다. 별일 없어요, 선생님. 정말?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을 좀 못 잤어요. 선생님은 한참 민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그런데 민수야,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얘기해. 알았지? 네, 선생님. 하지만 민수의 진짜 시련은 집에서 시작되었다. 민수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학원이 몇 시에 끝나는데? 이제야 들어와?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얘기하다가요. 편의점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해? 민수는 순간 당황했다. 편의점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그냥 시험 얘기하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쳐다봤다. 요즘 너 뭔가 이상해. 얼굴도 피곤해 보이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이상해요.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수야,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해? 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왔다. 요즘 정말 버릇없어졌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요? 민수는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은 민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부모님께 화를 낸 것도 후회되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도 힘들었다. 가방에서 조금씩 늘어가는 돈을 꺼내보며 자신을 위로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면 부모님께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다. 언제까지 이런 이중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들키게 되지 않을까? 그날 밤도 민수는 편의점 계산대에 섰다. 단골 손님 할머니가 학생,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네.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고 물었을 때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아야 했고, 집에서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해야 했다. 편의점에서는 혹시 아는 사람이 지나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민수는 점점 외로워졌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진짜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었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거울을 볼 때마다 야위어가는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은 유독 추웠다. 11월 말의 차가운 바람이 편의점 유리문을 흔들어댔고 민수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도 몸을 움츠려야 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지났다. 가방 속 돈은 30만 원을 넘어섰지만 민수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헬쑥해졌다. 민수야,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 편의점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요. 민수는 습관적으로 대답했지만 사실 온몸이 무거웠다. 어젯밤에도 거의 잠을 못 잤기 때문이다. 오후 9시 30분. 평소보다 한산한 저녁 시간이었다. 민수는 계산대에서 졸음과 싸우며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유리문 밖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지나갔다. 설마,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밖을 내다보니 정말로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담배를 사려는 듯 편의점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제발, 그냥 지나가세요. 민수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다. 딸랑. 문소리가 울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버지와 민수의 시선이 마주쳤다. 아버지의 눈이 점점 커졌고 입이 벌어졌다. 민수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더니 급히 계산대로 다가왔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편의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간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수에게 쏠렸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손은 계산대를 꽉 잡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후들거렸다. 아, 아빠, 학생이 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어?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봤다. 어떤 아주머니는 어머 저 애가 중학생이래 하고 수근거렸다. 사장님이 당황해서 나왔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사실 처음에 학생인데 괜찮겠냐고 했는데 애가 꼭 하겠다고 해서 용돈이라도 벌고 싶다고. 용돈! 아버지가 사장님을 노려봤다. 중학생한테 일을 시키면서 용돈이라고요? 이 애는 공부해야 할 나이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실 줄은.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
아버지의 분노, 사장님의 당황. 모든 것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빠, 저는 말하지 마.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다. 지금 당장 그만두고 집에 가자. 하지만 하지만은 무슨? 당장 옷 갈아입어.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었다. 사장님이 미안해하며 민수야. 괜찮아, 이해해.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 민수야. 민수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다. 편의점을 나오는 길,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아버지와 민수 사이를 가득 메웠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민수는 추위보다도 아버지의 차가운 분위기가 더 무서웠다. 집까지 가는 10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다. 아버지의 빠른 걸음을 따라가느라 민수는 숨이 찼다. 그런데 더 숨막히는 건 집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나왔다. 같이 왔네. 어머니는 아버지의 굳은 표정과 민수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다. 민수가 뭘 했는지 알아? 아버지의 첫 마디였다. 뭘 했다는 거야?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 3주 동안이나.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뭐라고? 민수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동안 애써 숨겨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30만 원이 넘는 돈도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었던 마음도 이제는 모두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집안의 분위기는 먹구름이 끼듯 무거워졌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드러났다. 피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똑딱거렸다. 민수는 소파 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문을 잃고 있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편의점에서 일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언제부터? 어머니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다. 3주 전부터. 순간 아버지가 폭발했다. 3주 동안이나.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다. 위에 놓여있던 물컵이 떨어져 바닥에서 깨졌다. 여보, 진정해. 어머니가 말렸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진정하라고? 우리 아들이 3주 동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알바를 했는데 어떻게 진정해?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내가 아직 중학생인데 무슨 알바야? 공부해야 할 시간이잖아. 민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고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말해봐. 왜 이런 짓을 했어? 아버지가 소리쳤다. 학원도 빠지고 숙제도 안 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빠, 민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아빠는 무슨 아빠야? 부모를 속이는 애가. 그 말에 민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너 혹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돈이 필요해서 알바한 거야? 게임에 돈 쓰려고? 아니에요. 민수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멀쩡한 애가 부모 몰래 알바를 해?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주 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아빠가 맨날 돈 없다고 하니까 민수의 절규 같은 외침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아빠가 매일 한숨 쉬고 월급 안 들어왔다고 하고 엄마랑 학원비 때문에 걱정하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 찼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학원비 42만 원. 그 돈이면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나라도 돈 벌어서 도와야 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노하던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30만 원 넘게 모았어요.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했어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민수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도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손으로 입을 막으며 오열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민수를 바라봤다. 아들의 야윈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3주 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감이 모두 보였다. 이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런 바보 같은. 아버지의 눈가도 붉어지기 시작했다. 분노는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죄책감과 미안함이 밀려왔다. 아빠가 괜히 내 앞에서 하소연을 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마음 아파할 줄 몰랐다. 아빠, 민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가 다가와 민수를 꼭 껴안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아버지도 눈물을 터뜨렸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서. 어머니도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안아주었다. 세 사람은 서로 붙잡고 한동안 울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할 줄, 이렇게 우리 걱정을 할 줄. 어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수야, 아버지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 하면 안 돼. 알았지? 부모 몰래 이런 무리한 일 하면 안 된다고. 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빠도 앞으로는 내 앞에서 돈 걱정하지 않을게. 그런 건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니까. 거실에는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다. 깨진 물컵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더 이상 숨길 비밀도 혼자 감당할 무게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3주 만에 처음으로 깊게 잠든 밤이었다.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평소보다 푸짐한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야, 어서 와서 먹어. 미역국 끓였어? 감사합니다. 민수는 수줍게 말했다. 아버지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집안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온 듯 했다. 민수야,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아빠가 너무 심하게 화냈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는걸요? 아니야. 어머니가 민수의 볼을 살짝 쓰다듬었다. 내가 잘못한 건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혼자 결정한 것뿐이야.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고마웠어. 식사를 마치고 아버지가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아빠랑 같이 나갈 곳이 있어. 어디요? 편의점 사장님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와야지. 민수는 깜짝 놀랐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가자고 하다니. 편의점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왔다. 어제 민수 학생 아버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죄송해요. 학생이 열심히 일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장님 잘못 아닙니다. 이 아이가 부모 허락도 없이 제멋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야, 사장님께 인사드려. 민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한 것 죄송해요. 사장님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괜찮다. 민수야.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인지 아빠도 이제 아실 거야.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마지막 일당이야. 가져가. 아,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이 애가 3주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했거든요. 손님들도 다들 착하다고 했어요. 결국 민수는 마지막 일당을 받았다. 편의점을 나오며 아버지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수야, 내가 번 돈 모두 어디에 있어? 집에, 가방에 넣어뒀어요. 그 돈으로 뭐 하고 싶어?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원래는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빠가 제안할게.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떨까?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응,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갖고 있어. 내가 힘들게 번 돈이니까.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민수가 번 돈으로 삼겹살집에서 푸짐한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는 민수에게 맥주 대신 콜라를 따라주며 말했다. 민수야, 건배하자. 우리 아들이 어른스럽게 자라준 것에 대해서. 저도 건배할게요. 좋은 부모님을 둔 것에 대해서. 세 사람의 콜라 잔이 부딪혔다. 앞으로는 약속하자. 어머니가 진지하게 말했다. 민수는 힘든 일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꼭 부모님께 말하기. 그리고 우리도 아이 앞에서 돈 걱정 함부로 하지 않기. 네. 민수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민수야, 아버지가 덧붙였다. 내 마음은 정말 고맙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공부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부모님과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가족이라는 건 혼자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다. 오늘 깨달은 것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잴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건강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에게 털어놓는 것이다. 며칠 후 민수는 학교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고 숙제도 성실히 해왔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민수야, 요즘 많이 밝아졌네?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네, 선생님. 가족이랑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 아버지의 회사 사정이 좋아져서 밀린 월급을 모두 받게 되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기뻐하며 집에 들어왔을 때 민수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가족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민수야, 이제 학원비 걱정 없겠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었다. 네, 아빠. 그런데 이제는 학원비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오랫동안 꼭 껴안고 있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10년 후 민수야? 합격 발표 났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설렘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23살이 된 민수는 노트북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다. 합격했어요. 민수가 소리쳤다. 한국전자 공채 최종 합격. 그 순간 집안이 떠나갈 듯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정말이야? 어머니가 달려와 민수를 꼭 안았다. 아버지도 주방에서 앞치마를 벗고 뛰어나왔다.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다. 지금 이곳은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작지만 아늑한 민수네 밥상이라는 식당 2층, 가족이 함께 사는 공간이었다.
아버지는 5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과 따뜻한 서비스로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고 이제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다. 민수는 대학교 4년 내내 주말이면 식당 일을 도왔다. 중학생 때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가족이 함께하는 일이었다.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때로는 요리도 배우며 부모님의 일손을 덜어드렸다. 아들아, 내가 식당 일 도와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어. 아버지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니에요. 아빠, 제가 배운 게 더 많아요. 사람들을 대하는 법도 배우고, 책임감도 배우고. 그래도 공부 소홀히 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결과까지. 어머니가 감격해했다. 민수는 식당 일을 도우면서도 학업에 최선을 다했다. 한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 신입사원이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었다. 그날 저녁 식당 마감 후 가족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단골 손님들도 소식을 듣고 축하 선물을 가져왔다. 민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첫 월급 받으면 꼭 효도 여행 보내드릴게요. 어머니가 또 눈물을 글썽였다. 민수야,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다. 10년 전 내가 편의점에서 일할 때 아빠는 화만 냈지.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멋진 아이였는지. 아빠도 멋져요. 용기 내서 식당 시작하시고, 이렇게 성공하시고. 그날 밤 민수는 10년 전 자신이 쓴 일기를 다시 읽었다.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잴 수 없다는 문장이 여전히 가슴을 울렸다. 이제 민수는 정말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사랑과 배움이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